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 뭐 미세먼지가 대단하죠. 저도 그 무슨 재난 안내 문자인가 무슨 이런 문자를 오늘 한 3차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왜 나한테 보내냐. 시진핑한테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마 스마트폰이 한 4천만 대 있을 텐데 재난안전 문자를 정부에서 할인가로 한 10원씩만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한 4억 되겠죠. 그 돈이면은 시진핑한테 하고 전 세계 유명한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데 막 광고 칠 수 있을 텐데요. 중국발 황사로 한국인들이 죽어간다. 그런 거 전혀 안 하죠, 대한민국 정부. 반면에 지금 뭐 반일 감정은 엄청나게 튀어나올 거예요. 중국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왜냐? 이제 아마 일본에서 본격적인 혐한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 잠깐 보시죠. 잠깐 자료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일은 이게 겁대가리 없는 법조 판사들이 저질러 놨어요. 아니 하기야 겁이 없으니까 남들은 김머식이 대법관 후보죠. 남들은 위장전입으로 다 처벌하면서 자기도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하는 우리나라 법조 판사들 되게 웃겨요. 아무튼 이 인간들이 시류에 편승하느라고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렇게 판정을 해버렸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965년에 한일 조약 때 이게 끝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나 몰라라 그러고 뒤로 자빠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한국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부가 하면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정부대 원래는 그러니까 고소인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법정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소인데 일제 기업이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대법원이 떨렁 그렇게 판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웃기는 짬뽕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니 열받쳐가지고 피해자가 그런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물꼬를 일리 흘러야 된다, 저리 흘러야 된다. 이거 잡아주는 게 법조 판사들 아니에요? 근데 법조 판사들이 반일 투쟁의 선봉대가 돼가지고 반일 완장 차고 여기에다 반일 말하자면 머리띠 두르고 한판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을 웃기는 종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가 최근에 위안부 관련 재단, 그게 이제 한국, 일본 간의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실 일종의 정부 주도 재단이거든요. 이거를 강제 해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웃기는 게 일본이랑 상의해 가면서 뭐 강제 해산을 하든 말든인데 우리 이런 식의 위안부에 관한 비공식적 지원은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강제 해산시킨 건데 이게 또 이제 이게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재단 재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한국법에 의하면 아마 재단이 강제 해산되면 출연 자산이 그게 뭐 몇천만 원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재단하면 뭐 아무리 작아도 한 10억은 합니다. 처음에 출연할 때. 그 재산은 이제 굳고 귀속됐겠죠. 재단 강제 해산되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 기레기는 별것 아닌 반일 행보 정도로 그냥 이때까지 보도를 해왔어요. 근데 몇 달 동안 이게 일본 여론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동해에서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레이더 조정했다. 그래가지고 레이더 신호 발사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문제 삼은 것도 일본 여론이 지금 보통 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80% 이상이 한국 좀 손봐야 된다. 이런 여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80% 이상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 80% 이상이면 이거 살벌한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여론이 잘 안 모아지지만 한번 모아지면 이게 괴물과 같은 그런 근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산케이라 그러는 이른바 극우신문에서부터 요미우리라 그러는 이 중도, 그 다음에 아마도 이거 앞으로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아사히까지도 아마 이렇게 아사히쯤 되면 이게 중좌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이 그 정치인들 사이에 이제 거론되는 게 뭐냐면 핵심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핵심 부품이나 기계류들을 일본으로부터 많이 수입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일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이 핵심 부품과 기계류 때문인데 핵심 부품과 기계류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 수출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 사람들 이거 다 그냥 태연히 일 저지를 사람들이에요. 일본은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 사실상 수입 금지죠. 수입 관세 먹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살벌한 얘기가 되냐면 일본은 국민성이 이래요. 일본이 아마 정부 지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채에 의해서 충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세수가 뭐 몇 조, 몇십 조씩 흑자가 났다고 지금 요새 계속 그런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요번에 그 신재민 사무관 사건도 세수가 흑자인 상태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억지로 마이너스 만들라 그러다 터진 사건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명목상의 그 법인세는 올리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그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주 구조적인 지금 세수 흑자 상태거든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러니까 이 세수가 흑자인 상태인데 일본은 세수가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 가지고는 국가 지출의 한 절반 조금 넘어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 어떻게 하냐. 국채를 발행해요. 일본이. 매번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는 어마어마하다고요. 지금 누적된 양이. 근데 이자율도 굉장히 낮아요. 거의 0%에 가까운데. 근데 이 국채 발행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들여져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국가의 지금 세수가 적자라는데 내가 명목상의 채권 좀 해서 국가에 대해서 내가 채권 좀 갖고 있지 뭐 이자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의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 애국심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다고요.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정부 세수의 절반을 일본인들이 국채로 소화하는 그런 종류의 나라에 대해서 근본을 우리가 그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 친일파 타령 반일 감정 불지르는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인은 이제 거의 버러지 취급하죠. 일본인들의 그 혐한 감정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이거 아마 좀 보복 좀 당할 겁니다. 근데 보복 당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만 이제 애꿎게 이제 고생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정치권을 잘못 형성해서 또 우리가 저런 개판인 지 마음대로 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알량한 생각으로 우주를 재단할 수 있다라고 개황당한 망상을 하고 있는 그런 법조를 우리가 그냥 방치해 왔는데 대가 우리가 치러야죠. 자, 법복입은 판사님들 그리고 권력 많으신 검사님들 당신들이 무슨 짓 저질러 왔는지 한번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겁대가리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이 양반들이. 자, 이왕 말이 뭐 험하게 나오는 김에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 수탈, 일제강점기 수탈하는데 그래가지고 일제시대를 이해를 못해요. 이 태평양 전쟁 1941년 9월부터 이게 아주 혹독한 전쟁기였고 그 다음에 그때
12월부터 1941년 12월 특히 1942년부터 아주 혹독한 전쟁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만 한 4년 남짓하게 무지하게 공출도 많고 험한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쟁기라고 해서 잠깐 제껴 놓는다면 그 전에 일제의 약 30여 년에 걸친 그러한 한반도 정책은 과연 뭐였냐. 그러면 이걸 수탈 전략이 아니라 이게 동화 전략이에요. 이게 제가 친일파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안은요, 그 친가회가 전부 엄청난 반일이에요. 저희 외할아버님은 3.1운동 때 3년 옥살이 하셨고요. 친할아버님은 동학군 하다가 그다음에 반일 기독교인 하셨고요. 아무튼 친가회가가 다 엄청난 반일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조리를 못 신어요. 어렸을 때 조리 신으면 무지하게 혼났다고요. 그 일본 게다짝에서 온 거 왜 끌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조리를 못 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조리 찍찍 끌고 다니는 여자나 남자들 보면 제가 약간 웃어요. 우리 집도 애들이 별로 조리 안 신, 제가 간섭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가 조리를 안 신으니까 별로 조리를 편하게 신질 않아요. 어쨌거나 이 수탈이냐 동화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냉정하게 봐줘야 돼요. 이 쟤들은 기본 관점이 영화 백년 전쟁, 영화죠. 사실 다큐라기보다는 거짓말 덩어리인데 거기서도 밝혔지만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10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 일제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혹은 한반도를 지난 100년 동안 지배해왔고 그들에 대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100년째. 이게 기본적인 쟤들의 관점이에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또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다 쓰여 있고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가르칩니다. 이거는 뭐랑 맥이 같으냐면 김일성 영생교가 가르치는 순결한 조선민족이라는 미신과 조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케이 이 형 말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한번 까보자 이거예요. 그럼 일제시대가 수탈이냐 아니면 동화 전략이냐 수탈 전략이냐 동화 전략이냐. 근데 수탈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철도 전기 도로 인프라 그렇게 구조적으로 놓나요? 아니 반도를 돌아가면서 야금야금 요렇게 놔야지. 왜냐면 배를 실어내야 되니까. 수탈만 할 것 같으면 소학교 짓습니까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화일보의 황성준 위원이라고 계세요. 이 양반이 운동권이었거든. 제 학과 후배뻘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저기 어디요? 거길 간 거예요. 저기 어디야? 모스크바 유학을. 이제 막스레닌주의니까 막스레닌주의 본산에 가서 이제 모스크바 유학을 하겠다고. 그게 아마 소련 망하기 직전일 거예요. 제일 끝물에.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그때 망하기 직전이니까 뭐 이제 무슨 아프리카에서 온 민족해방 공산주의 운동하는 놈 뭐 이런 놈들이 이제 모스크바에 디글디글 한 무더기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스레닌주의 국제 동지들을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또 물어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과격하게 욕설해도 좀 참으세요. 이제 그때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이제 막스레닌주의 했으니까 박정희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 박정희 개객기가 이게 뭐 일제 때 뭐 일본 저기 뭐 군인을 했고 장교를 했고 민족을 배반했고 저쩌고 한참 이런 이제 헛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애가 물은 거라. 야, 그 사람 저기 중사였어? 아니면은 저기 상사였어? 그러니까 아니 장교였는데. 그러니까 야, 너희는 장교도 시켜줬냐?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너희 조선 사람만 그 사람 밑에 있었어? 아니 그 사람 일본 육사 나왔으니까 그 사람 밑에 일본 군인들도 많았을걸? 야 정말 그랬단 말이야. 야 우리는 장교 사관학교 보낸 경우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너희는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황성준이라는 이 양반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 고시도 봤는데 그래가지고 뭐 판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판결할 때 전부 조선인만 판결한 거지 그러니까 아닐걸 거기 저기 일본인 피고들도 판결 받았을걸.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한참 보더니 야 근데 너희 왜 독립했냐. 그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디 아민 우간다 이런 사람들 다 그 식민지 중사 출신 상사 출신이래요. 아프리카의 초기에 그 군부 출신 군인 출신 독재자들 보면.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가 그렇게 많았지만 일제가 창씨 개명을 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로 내선 일체 동화를 생각한 거야. 동화. 이 동화를 우리가 걔들 전략이 수탈이 아니라 수탈이라기보다 동화에 가깝다. 동화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져야 일제시대를 제대로 비판합니다. 그때 우리 선배 세대가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탈이 아니라 동화였다. 우리의 위대함은 상당히 고급진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화되지 않았다. 동화를 거부했다는 데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일제를 살아낸 선배 세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악, 절대선 이렇게 놓고서 일제는 절대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 요만큼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혹은 요만큼이라도 긍정적인 거랑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소리 하면 너 친일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풍조잖아요. 쟤들이 만들어낸 미신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 있잖아요. 그 근대화론이 결국 뭐냐면 식민지 시대 때 근대화가 시작됐다요. 현대화 모더나이즈가. 그거 누가 말씀하셨냐? 서울대에 굉장히 그 깊은 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저 이영훈 교수가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양반이 저같이 정치적이거나 저같이 사악하고 영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러니까 너 식민지 근대화론자야. 너 식민지 근대화론자야. 일제가 어떻게 근대화를 할 수 있어. 걔들은 우리한테 뺏어가기만 했지. 이러면서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근대화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근대화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대화라는 건 딴 거 없어요. 현대 문명에 본격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노출되면은 그게 근대화예요. 현대 문명에 노출되면. 그러니까 저는 걔들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여러분 걔들하고 그런 말싸움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시대 때 현대 문명 속으로 본격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현대 문명에 노출됐다. 그러면 이제 쟤들도 저 같은 사람 욕할 때는 참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식민지 근대화라는 6글자를 근대화라는 3글자를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출주의자 그래도 노출주의자 그러면 제가 얼마나 섹시하고 좋아요. 저는 누드 노출적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욕먹을 일이 없죠. 저 딱 그거 겨냥하고 저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한국인들은 일제시대 때 현대 문명에 끌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선생님 아까운 케이스예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런 쟤들이 얼마나 살벌한 덫을 놓고 있다라는 거를 전혀 계산 안 하시고 그냥 순진한 학자로서 말씀하신 거라고. 학자의 언어로서. 여기요 살벌한 전쟁판이에요. 아 하면은 괜찮고 하면은 친일파예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 문장. 수탈이 아니라 동화였다. 꽤 고급진 동화 정책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저 개땡땡 저거 친일파 때려 죽일 놈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을 싹 바꿔서 수탈이 아니라 동화였다. 선배 세대의 위대함은 꽤 고급진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화를 거부하고 동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러면 이제 욕을 못하지. 이게 이제 쟤들이랑 또 이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한꺼풀 더 내려봐가지고
쟤들이 낙인 찍으려고 그래도 낙인이 안 찍히는 방식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워낙 살벌한 전쟁판이라 여기가. 근데 사실은요, 이거 참 우리가 보면 제가 명성황후 같은 이런 개쓰레기 같은 그 저거 보면 아주 구역질이 나는데 그 저기 어디야 저거 뭐죠 뮤지컬 그 진짜 개쓰레기 뮤지컬 엉터리 뮤지컬이거든요. 그게 YS 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민족 정통성을 가지는 우리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이런 신화를 YS 때가 만들어냈다고요. 그 신화 만들려고 쟤들한테 진보라고 이름을 내줬다고요. YS 때요 그게. 근데 민족 정통성을 이어가는 보수 세력하고 한참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보니까 명성황후가 나오네. 그러니까 명성황후 탁 띄워주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때 YS 그 언저리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표 다 팔아줬어요 그때. 저도 그때 하나 구에서 누가 같이 가자 그래서 꽤 잘 나가는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서 보다가 저는 중간에 튀어나와서 오바이트하고 그래도 저게 뭔 소린가 하고 다시 기어 들어가서 다시 봤는데 자 보세요. 이게 1930년대에 우리나라 철도망입니다. 여기 지금 시꺼먼 거는 국철이에요. 국철. 퍼런 게 사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치면 민자유치 철도예요. 대부분 지금 만주에 있는 건 전부 사철이고요. 그 한반도에 있는 건 전부 국철이잖아요. 부산에서부터 신의주, 목포에서부터 원산 거쳐서 저기 위에까지 함경도 위까지 올라가는 거. 지금 철도망에 그때 놓인 거예요. 지금 뭐 남북 철도 다시 연결한다고 하는 게 그때 놓인 철도예요. 기본 틀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이런 것 이거 얘기하기 전에 동북아시아 철도 연결망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가 처음으로 구상했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도둑놈이지.